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좀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5%.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우리 장 어떨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저희 증시팔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TV 방송 똑같이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나간 부분도 다시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놓친 방송도 유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저희 증시팔 증시구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셔야겠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갔는데 오늘 미국 증시의 혼조세 어떻게 받아내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증시팔은 늘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셀 업체까지도 약간 좀 강세로 가면서 궁금해져가지고 저희가 오늘 발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흥미진진해 하실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요즘 화두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AMPC, 첨단 생산 세액공제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 기업들 중에서 베스트 수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수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에는 하나솔루션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PC는 미국 태양광 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챗 GPT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챗 GPT의 미숙함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AMPC의 그 약자를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AMPC가 미국 태양광 산업 육성 프로그램, 태양광 산업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챗 GPT였는데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도 그리고 풍력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MPC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 늘 투자에 대해서 조언하는 부분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게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수혜의 정도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침투를 해 있는지를 보면서 보조금 수혜 기업을 잘 선별을 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 전략은 어떤지, 재무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를 잘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답변까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 비록 AMPC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혜주를 골라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자, 강 앵커님, 오늘 챗 GPT의 답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답이 많이 들어있네요. 제가 이제 한 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수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며칠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 빠진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삼성, SDI 이 등이 없네요. 그러게요. 등에 들어갔겠죠. 네. 근데 등인데 아주 미미한 등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미국 진출 여부의 그 문제인데요. 그건 이따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이게 AMPC, 그러니까 첨단 제조 생산,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이고요. 세액공제, 크레딧. 일단 세액공제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풀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급 형식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급 형식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줄 건지 현금을 지원해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언제까지 줄 건지 미지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요거는 조금 6월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나씩 보시면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면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1kWh당
35달러 그리고 모듈까지 하면 10달러를 더 얹어가지고 45불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kWh당 5만 원씩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공제율이 30년까지는 75, 그다음에 50, 25 점점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33년 이후에는 0% 그때부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각 증권사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금년 이제 1분기에 이 이제 잠정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뭐 6천억 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기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1,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6천억을 이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을 넘어갔어요. 그다음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구해 왔는데 이게 쭉 근데 두 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이제 수치를 썼는데요. 두 줄 해가지고 제일 위에 그 검은 줄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고 그 밑에 이제 빨간 줄이 SK온 줄입니다. 삼성 SDI는 이제 25년에나 이제 소규모로 생산 시설이 가동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숫자를 빼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2023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1,724 그리고 우리는 저기 뭐죠? SK온은 819 이렇게 해서 2026까지 뭐 매년 1조에서 6,700억 이 정도로 보조금이 들어오고 한 4, 5년 이렇게 쭉 가다가 점점 줄면서 32년, 33년부터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보조금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 예상을 했을 때 추정을 할 때 빼놨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 항목을 지금 다 현가, 현재 가치로 지금 할인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면 그게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수로 나누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최근에 오르는 이유가 이 요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은 그런데 셀 업체들, 배터리 셀 업체들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수익성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시설 투자를 이제 미국에서 하라고는 하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돈이 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3사 기준으로 최대 53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정도까지나 되는 금액을 미국에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도 아직 안 나오는데 계속 돈을 이렇게 쏟아 부으라고 진짜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한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가기는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문제다 이런 거고 SK온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수율이 좀 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장을 막 이제 지려고 막 하고 있고 짓고 있는데 수율이 빨리 올라와야지 이게 손익분기까지 빨리 가는데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손익분기 간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밑에서 SK온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작년에 마이너스 2조 1천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영업해서 돈 번 것도 없고 투자해가지고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2조씩이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도 더 나갈 거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 더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나가요. 근데 시총은 지금 저 밑에 있고 지금 자회사를 분리해 놓고 지금 증자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왕따를 받고 있는 거고 시총 지금 차이를 보시면요. LG엔솔이 143조입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SK온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18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캡 화면에서 이제 곧 이제 반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이 계속 시설 투자를 하려면 증자를 해야 될 거예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SK온의 구주를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주를 매각한 돈이 들어오면 시설 투자로 쓰일 수도 있지만 특별 배당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SK이노베이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SK이노베이션 그런 점에서도 주가를 볼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지금 앞서가서 있고 근데 삼성 SDI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북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2025년이나 가야지 이제 23기가와트 아워 요 정도로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도 다른 이 위에 두 개 회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막 난리잖아요. 시장에서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다 저거 주가만 물어요. 네. 삼성전자 뭐 관심 없대요. 더 가는지. 이거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거부하고 있는. 네. 네가 잘 알아서 생각해라. 근데 이렇게 소재주가 앞서가니까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죠. 뒤따르는 셀업체의 주가입니다. 빨간 게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갑자기 튀기 시작했고 네. 저희가 어제 LG화학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어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이 코너에서도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LG화학 주가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말 듣고 급등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급등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급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재 업체가 뛰니까 셀 업체 주가들도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그 장부가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가져왔어요. 제일 밑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퓨처엠, 엠텍, LNF 여기까지는 전부 다 소재 업체들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7배에서 여기 코스모 신소재 18.84배까지 이렇게 네, 거의 아주 높습니다. 19배네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PER, 주가 순익 배율이 아니고요. 주당 장부가치 대비 배율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얼마라고 그랬죠? 0.9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높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6.7배 좀 높이 형성돼 있죠. 네. 삼성 SDI 2.66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저기 있습니다. 0.8배. 아주 낮게 이렇게 거래돼 있어서 서로 지금 몸값들을 아주 상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에서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 여기에도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고 LG화학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지나간 동영상에 한번 찾아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괴리율 하나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래서 괴리율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괴리율이 22%로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14%, LG화학은 10%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 뭐 시장에서는 20%대 위에 두 개를 업체이지만 저희 증시팔 증시구에서는 저는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 미국 IRA, 그중에서도 AMPC 베스트 수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를 물어봤는데 오늘 챗 GPT는 약간의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관우 앵커님께서 여러 가지 종목들 상세하게 짚어주셨고 그 종목들은 사실 저희 증시 9에 이어지는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저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다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챗 GPT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AMPC에 대한 내용부터 업데이트가 필요한 챗 GPT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강관우 앵커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아까 그 내용 중에 한번 나왔는데 시설 투자 부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마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가 오늘 강관우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과연 미국의 IRA 법안의 수혜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AI 대 인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전에 함께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가지고 왔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앞서서 AI 대 인간 열심히 보셨다면 이 종목도 좀 관심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앞서서 저희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챗 GPT에게 AMPC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태양광 육성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실제로 IRA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배터리까지. 그래서 저희는 또 배터리 셀 쪽에서 더 집중을 해서 앞서서 AI 대 인간 짚어봤던 부분이었고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일단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재밌죠. 모두가 미국 갈 필요는 없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에 실제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일단은 전제가 IRA 수혜주는 아닙니다. 자, 작년 기준 매출 구조를 보면요. 태양광 모듈에서 94%가 나오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만큼 태양광 모듈 사업에 진심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모든 설비가 국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없어서 AMPC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다만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양면형 모듈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태양광 패널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도 많이 걸려 있고요. 많은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쪽 면만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이 있고요. 양면을 모두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이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양면형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형 모듈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관세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양면형 모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하면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비슷한 이름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대표적인 IRA, AMPC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화솔루션이 미국 시장 진출에 상당히 또 진심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비록 IRA 수혜주는 아니지만 모두가 미국을 갈 필요는 없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시장에 비어있는 파일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자세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IRA 수혜는 비껴가지만 양면형 모듈에 거는 기대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해마다 성장에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IRA 수혜 여부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설비가 국내에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이 부분에선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하고 있는 모듈이 모두 양면형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모든 외국산 셀 그리고 모듈에는 세이프가드 관세라는 것이 부과가 됩니다.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할 때 부과되는 관세인데, 양면형 모듈에는 이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증설을 해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원자재 조달 어려움을 안고 굳이 무리해서 미국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한화솔루션의 국내 공백을 점유하겠다라는 구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미국향 비중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체크를 보셔야겠습니다. 2023년도의 실적은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낮게 보여줄 것 같은데요. 판가가 높은 미국향 판매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한다면 실적면에서도 또 한 차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보시면요.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 없음, 목표 주가 없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 증시 8에서 AI 대 인간 잘 유심히 보셨다면 저희 어제 주제가 그거였죠. AI, 로봇주, 테마주 이런 것들 급등 나오는 후에 조정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강관우 앵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좋은 기업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자, 리포트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제시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셨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뭐 여러 긍정적인 이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IRA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요즘 어떻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이슈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시면서 증권사가 제시한 대로 무작정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 종목입니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 보시면요. 미국 내 특수 리튬염 독점 기업이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살펴볼 때 저희가 독점적인 지위 뭐 이런 키워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첨보 역시 독점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좀 제목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특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삼원계 배터리,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최근에 흐름이 바뀌고 있죠. 자,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피전해질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첨보는 전해질 관련 기업입니다. 피전해질 독점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지만 LFP 관련해서도 역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특수 전해질 시장에서 성장의 독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이고 있는 첨보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또 LFP 생산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차량 가격 인하도 최근에 단행을 했던 테슬라였죠. 이 LFP에도 역시 대표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첨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구성 요소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리튬이염은 전해액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해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첨보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해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 첨보에 관심이 조금 있었던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튬염은 여기서 염은 보시면요.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길목이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IRA로 전해액 기업들도 미국 증설에 나서게 될 텐데 첨보는 삼원계 쪽에서도 그리고 LFP 쪽에서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LFP 배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FP 배터리 채택률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또 첨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니켈, 망간, 코발트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주로 영위를 해왔던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전기차 흐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LFP를 좀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 LFP 쪽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LFP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1회 충전당 갈 수 있는 주행거리나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테슬라의 결정으로 이 LFP도 기술력, 특히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이 되면요.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6E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6E는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삼원계 배터리와 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LFP 배터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는 이 노력에 따라서 높은 농도의 리튬이엄이 특수 리튬이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첨보의 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LFP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 역시 첨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증권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4만 3천 원 유지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좀 첨보 많이 올랐는데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업종 내에서 PER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 가치를 보면요. 동일 업종 PER이 73.48배 정도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첨보는 75.35배로 업종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는 점은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렇게 올랐어도 추정 PER 이게 작년 기준으로 75.35배 정도였고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46.51배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좀 PER이 형성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리포트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역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일면 헤드라인으로 선정해 본 뉴스 만나보기 전에 함께 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킹달러 위세 꺾여도 원화값 왜 비실되나라고 저희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만나보게 됐는데 자,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좀 간단하게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 이제 원화가 다시 1,300원대로 올라왔죠.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322원에 끝났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달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저께 10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이제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출보다는 이제 수입이 관련된 이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우려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들도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서 이런 주제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 어제 환율 보고 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320원대 다시 터치를 해내고 있는 환율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전에는 원화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원화 약세 조금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원화 약세가 된 이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뭐 수혜 업종과 그다음에 피해 업종을 조금 구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보다시피 이제
달러 인덱스의 올해 모양이 됩니다. 뭐 작년 이제 9월 달에는 저게 이제 110을 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었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안정이 올리긴 했지만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뭐 102엔에서 104엔 사이에서 지금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달러 대비 주요국의 이제 통화 이제 가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3.5% 뭐 절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도 3.1, 2.3% 절상이 됐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0.9% 절상이 됐는데요. 뭐 한국만 유일하게 1.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그 원화의 하락세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독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이제 수출이 상당히 부분 이제 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보다시피 국내에서 이제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37.5%, 그다음에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4위 정도 되는 이제 31.3%였는데 이게 아마 다시 이제 작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35.6%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입 의존도는 34%로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더 올라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입 의존도가 계속 지금 한 뭐 68%, 그러니까 70%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또 무역 수지와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면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국내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가 좀 대외 환경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둔화의 힘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4월 10일까지 이제 수출입 동향이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은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 적자도 그러니까 단 10일 동안밖에 안 됐는데 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할 만큼 적자 폭을 여전히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무역 수지가 좋은 개선된 부분은 이제 선박이나 자동차 부분입니다. 뭐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선박들이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최종 대금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시장에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수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반도체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월 달에도 지금까지 수출이 한 40% 가까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수출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네, 반도체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네, 힘을 그렇죠. 못 내주면 또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받게 네,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IT 전방 산업이 이제 IT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작년 대비 한 30% 가까이 지금 수요량이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애플의 맥북 같은 경우도 뭐 40%이 정도 감소를 했다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런 IT 기기가 이제 판매가 좀 저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TSMC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의 그 매출도 지금 1분기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발주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IT 기기에 대한 이제 그 수요 감소는 아마 상반기 내에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본다라고 해도 중국 관련된 그 수출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감소율이 전년 대비 32%에 달할 만큼 중국 수출이 급감을 한 것이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수출의 감소세와 그다음에 무역 수지 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의 원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당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해외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원화 약세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14일에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으로 받아갈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 금액이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환율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상장사들의 그 작년 기말 이제 배당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조 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런 금액이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 불안감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동결을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게 사상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20여 년 전에 한번 이제 1.5%포인트를 확대됐다가 IMF였죠. 그때 이제 확대된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다 다시 지금 이번에 확대되는 거고요. 만약 미국에서 5월달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확대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 업종 또 그렇지 못한 업종을 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혜 업종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쪽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뭐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조선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의류 OEM이나 이제 미용기기 같이 이제 해외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또 화장품 관련주들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네, 뭐 그 중국 관련돼서 그런데 뭐 그런 거보다 OEM 쪽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체 업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득을 볼 가능성은 있지만 업황에 따른 이제 부진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부분은 그런 점 좀 유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부진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석탄, 석유 제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원재료 이제 곡물을 수입해 와야 되는 음식료, 그다음에 종이 목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도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환율이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많아지면서 순이익 차원에서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항공유를 써야 되는 항공 관련된 그다음에 여행 관련 쪽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자동차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네. 요즘에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1분기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조 5천억,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6천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뭐 4배 가까운 그런 이제 금액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할 만큼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계속 좀 꾸준히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판매에 대한 매출 부분도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환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자동차 판매가 호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뭐 그 전기차와 같은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뭐 내연기관 관련돼서 계속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뭐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종을 에서 뭐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과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동시에 다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뭐 대부분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화신이나 삼보모터스, 성우하이텍, HL만도, 뭐 현대위와 같은 그런 업체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수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조금은 조심해야 될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29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사코는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증권 삼성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부탁을 드렸을 텐데 먼저 네. 하나 들어볼까요? 레이라고 하는 기업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디지털 진단 시스템, 그중에서도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통해 구강 내외, 기타 여러 가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장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D 장비를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치과에서는 조금 더 나은 치료를 그 환자에게 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치과는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은 상당 부분이 국내보다 국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섹터, 즉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대다수가 지금은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국외 매출 비중이 동사의 경우에는 대략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적도 덕분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국외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4배 수준의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거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늘거나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 덕분에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최근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22년에 중국 매출이 저렇게 막 왕창 늘었는데 뭐 전략의 변화가 있었나요? 특별한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 그리고 대만 등을 넘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 해외 법인을 직접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매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여전히 GDP 자체는 높다 하더라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 중산층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유층이 많다는 점 토대로 비싼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지면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도 좋고 지금 섹터 자체의 흐름도 좋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토대로 이대로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한번 보시되 목표 가격을 45,000원, 손절 가격을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45,000원 레이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온 덕분에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CPI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옵션 만기죠. 지금 옵션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닌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롱 포지션으로 지금 매우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고작 3거래입니다. 3거래일 동안 행사 가격 335, 그리고 332.5, 330 모두 콜옵션의 경우 가격 상승이 4배 이상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큰 상승을 견인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것은 역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47%나 달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담,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올해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나아지는 움직임 나오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그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놓여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감산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급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고 덕분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시장과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다양하게 해소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저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펀더멘탈로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감산을 하겠다. 뭐 추가적으로 더 감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감산을 하는데 수요가 그러면 살아나 줄 거냐 그런 또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전망도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되든 특정 재화 모든 것은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거나 적어도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7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 75,000원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짧게만 좀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 개인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까 퓨어 플레이 말씀을 하셔서 뭐 둘 중에 선호도가 삼성전자가 더 좋다는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지금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다. 그런 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좀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던 증시 8위였는데요. 잠시 후 이어질 증시 9도 함께해 주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